한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주식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줄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만에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TV 한밤의 멘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즐겁게 네.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하기 전에 이 방송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있다가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태풍도 있었고, 네. 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일주일 동안. 그죠. 그쵸? 태풍 때 별 피해는 없으셨나요? 네, 다행히 네. 조용히 무사하게 넘어갔습니다. 예, 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은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씨를 보니까 너무 맑았어요. 네. 그죠? 언제 그래서 태풍이 지나갔냐는 듯이 그죠. 정말 맑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주식시장에 부양책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좀 암울하고 과연 내 종목이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네. 아니면은 사고 나서 언제쯤 올라가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국인 매수가 썰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면서 네.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는 상당히 기분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안 올라왔던 종목들까지도 다 올라오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행복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요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런 내용 오늘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전장에는 네. 좀 내림세로 지수가 움직이다가 네. 이제 일본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은 후부터 이제 상승 반전을 해서 맞습니다. 2차선 안착으로 망가를 예. 했죠. 예, 정확하게 네. 딱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여기 세 번째 먼저 쓴 요 내용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쓴 다음에 이제 그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지수가 우리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12시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11시 50분에 갔는데 아, 네. 그때까지 아무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쵸?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고 네.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확 올라 있어서 네, 맞습니다. 기분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일본이랑 뭐 우리나라랑 이제 요즘에 감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제 부양책을 좀 발표를 해준 상황이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정부가 거의 한 10조 엔 가까이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오늘까지도 지속을 했어요. 네, 9거래일째 그럼 연속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일수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네. 못했는데 오늘 아까 아침부터는 이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인 매수가 이제 좀 쉴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요 내용이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가까이 확 위로 올려 사면서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을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선물도 많이 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금액을 샀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7월 27일 날
유럽에서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내놓겠다.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첫날 4천억 넘는 주식을 샀고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계속 여기 사는 네. 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맨 아래 보시면 9조 3,6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9조 3,600억을 샀으니까 네. 시장에 뭐 엄청난 그 금액을 산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보시면은 오늘까지 보면 이제 개인들이 9조 2,5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9조 2,500억이라는 돈을 증권 계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주식을 그만큼 이제 팔았으니까 증권 계좌에 갖고 있는 상황. 네. 우리가 보통 그 주식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팔면은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바로 팔자마자 바로 주식을 사고 한 번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보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9조 2천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은 전체적인 시장이 만약에 좀 전망이 긍정적이다 했을 때는 위로 확 더 올라갈 수 있게 힘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천선. 네. 이천선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지수잖아요. 예, 이게 또 그렇죠. 언제 맞습니다. 깨질지도 모르겠고. 네. 네. 우리가 앞으로는- 네. 그 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천선 지금 현재 지지 2,000포인트가 이제 지지가 된 이거는 2,000포인트라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1,75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한 25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과정, 즉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약간 쉴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으려면 글로벌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지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죠. 글로벌 시장은 안 꺾이는데 우리 시장만 혼자 먼저서 자꾸 우리가 불안하니까 파니까 네, 불안해서 네. 밀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됐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하면은 이제 대형주들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네. 지난번에 대형주도 처음에 올라갈 때 개별 종목들은 외면을 쉬었었어요. 받았죠. 네. 맞습니다. 예, 외면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 개별 종목들까지도 어제부터 다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투자 전략에 대형주도 괜찮고 개별 종목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다 올라갑니다. 뭐 제가 이제 장중에는 이제 유료 회원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면서 네. 회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막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네. 막 종목들이 사면 올라가고 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길게 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현금이 좀 더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제가 증권 SK하이닉스, 카프로, 신팩이라는 종목을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거는 어떤 종목들인가요? 이거는 지금 시장의 좀 특징을 나타내는 종목들, 업종, 증권 업종, 네. 뭐 SK하이닉스, 카프로, 신팩 요 네 종목을 올려놨는데요. 네. 한 종목씩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주중에 네. 무료 이제 회원 방송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느냐 마느냐 되게 막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되게 되면은 좋지만 안 되더라도 손해 볼 건 없다. 왜?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그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해 볼 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수혜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증권주라고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요일장에는 네. 엄청나게 맞습니다. 네, 대우증권은 상한가까지 네, 들어가고 맞습니다.
뭐 상당히 좀 네. 저는 이제 현대증권을 샀었는데요. 네. 현대증권이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양적 완화하기 전날이 이제 그 제가 무료 방송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증권 그때 당시 추천을 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 바로 뜨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운이 좋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기존에 했을 때, 2009년도에 했을 때, 2010년도에 했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본다면, 증권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 이전에서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도 증권 회사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해서 어느 업종이 괜찮을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전에 증권 업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그 내용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네. 증권 업종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현대증권인데요. 그래도 나흘째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네. 현대증권 말고 대우증권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을 본다면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34,000원대까지 이제 올랐다가 네.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많이 빠져서 10,000원 이하로도 깨졌다가 이제 재차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2009년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10,000원 이하였었거든요. 네. 그 10,000원 이하에서부터 해가지고 23,000원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때 당시에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네. 요번에 보시면 이제 재차 그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바닥이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증권주들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우리가 이전 생각을 해서 무슨 얘기냐면 최근 이제 한 1년 넘게 빠졌을 때는 상당히 약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증권주는 아예 손도 안 대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인기 그래서 종목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고 눌림목 공략을 일단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네, 살펴볼까요? SK 하이닉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의 전망에 대해서 네.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지수는 아침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특징주로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전일 삼성전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내년도 반도체 투자를 네.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투자를 안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늘리고 이렇게 투자 라인을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내년에는 늘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네. 들어가는 반도체가 PC에서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PC 수요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이제 투자를 늘려서 반도체 공급을 늘렸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반도체 가격에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드니까 수요도 이제 마찬가지로 줄겠지만 공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이 그래도 이제 덜 빠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올라오게 되면 한 24,000원대, 지수 올라가게 되면 24,000원, 5,000원까지도 뭐 가능하지만 크게 추세적으로 돌아서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면은 아주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27,000원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중기적으로 이제 그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어서 카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연속적으로 쉬지 네. 않고 굉장히 올라가고 흐름이 좋네요.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네. 나일론의 원료인 이제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이익이 났다가 네. 작년 상반기에만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익이 났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한 300억 정도로 확 줄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죠. 밀렸죠. 거의 뭐 계속 밀리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약간 그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너무 많이 빠져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8일 연속 올랐어요. 네, 그러네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시장을 대변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무슨 네. 얘기냐면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회사 펀더멘털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기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전 고점 라인 때 뭐 3만 원인데요. 그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회복이 되면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이런 종목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일단 저는 이제 추세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올라온 종목을 사진 않아요. 저희는 미리 이제 공략을 했고 네. 예, 했는데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16,000원 이하 정도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이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심팩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추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네. 심팩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지지난주 제가 이 종목을 그 일부의 추천 종목을 갖고 나왔다가 네. 체결이 안 됐습니다. 70원 차이로. 네. 이게 정확하게 요 날이었는데요. 근데 그 후로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예, 정확하게 요 날이었는데 네.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800원까지 거의 한 40% 가까이 지금 올라온 뭐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을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대변해 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은 분명히 저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네. 저평가가 돼 있고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었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기계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았던 거죠. 이 부분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약간 그런 내용이 살짝 나오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마구 터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관이거나 내가 외국인이더라도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 가장 빨리 수혜 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중에서 플러스 저평가되어 있는 게 어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종목들이 몇 개씩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서 부담스러워 주식 못 사겠다. 네.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올랐지만 아직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실적이 좋으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네. 빨리빨리 찾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충분히 물론 이제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도 하지만 네. 스스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 그런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는 우리가 1, 2년 하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까지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면 할수록 종목을 개발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동시에 네. 오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네. 종목들이 많아지니까요. 공략할 종목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돈이
돈이 네. 좀 많으면은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그쵸. 종목도 사고 싶은데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끌어다 쓸 수도 없고 막 이제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네. 해서 이제 매매를 하되 후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안 사고 안 산 종목은 올라가고 내가 산 종목은 안 올라가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이 전체적으로 좋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크게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주 분위기는 좋으니까 네.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또 종목 교체를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네.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또 네. 이제 글로벌 시장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검 네. 한번 해주시죠. 글로벌 시장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포인트, 1700포인트를 보다가 2000포인트 딱 올라서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네. 아까도 이제 9조 가까운 돈을 팔아놓고 개인들이 못 사는 이유는 시장의 지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네. 글로벌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급등에 따른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차트를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도 많이 올라서 네. 보통 이제 많이 오르면 눌림목 과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눌림목이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약간 밀렸지만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상황은 딱 이랬습니다. 뭐냐면 일단 유럽 시장이 그리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관련된 이제 재정 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네. 그죠? 이 내용 때문에 우리 시장이 5월 달에 200포인트 넘는 급락도 나왔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안타깝게도 손실이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맞습니다. 바닥에다가 이제 주식을 파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한데요. 일단 요 원인이 일단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미국 시장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최근 중국 시장이 너무나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공통된 그런 상황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 겁니다. 네. 즉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화학주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이제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 회사의 이제 실적 원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만들어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죠? 네.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재정 위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유럽 쪽에서 무제한 단기 채권 매입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네. 시장이 스페인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나머지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좀 안정이 됐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해도 그래도 한 3, 4분기 때는 그리스발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또 어떤 안 좋은 점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유럽 시장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올 겁니다. 네. 반면에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을 투자를 한다. 네. 뭐 우리 돈으로 한 160조 네.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이제 돈을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감이 있던 요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오늘 또 이제 하나 더 했죠.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또 돈을 푼다. 즉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둔화가 아니라 이제 회복이죠. 그죠?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아주 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지수 2,0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 자체가 정말로 아주 가끔가다 한 번씩 있는 겁니다. 네. 2009년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2008년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융 위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부양책을 썼습니다. 네. 이때 당시였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2,000포인트 넘었다가 1,000포인트가 깨지는 지수가 반토막이 나오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 부분에서 이 바닥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전 세계 각국이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많이 시장에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보시면 이때 이후로 보시면은 네.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이 1,000포인트 이하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일단은 이런 과정이 나왔는데 네. 처음 이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그렇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만 했지만 우리가 본다면 다시 한번 이제 거의 한 1, 2, 3, 4년에 걸쳐서 또 다시 한번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즉 지수는 우리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크게 이제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정책상으로는 2009년도 나왔던 이때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전부 다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데 시장이 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아마 개인들이 9조 원 가까이 팔았었는데요. 네. 팔았는데 네. 한 달 지나고 뭐 2달 지나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분명히 후회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냥 주식 사놓은 거 우리 좀 많이 올랐는데 가지고 그냥 한두 달 그냥 쉬자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종목이 뭐 한 20, 30% 이렇게 수익이 나 있으면 팔고 싶어요. 그렇죠. 팔고 싶은데 네. 어디 갔다 오게 되면 더블 나는 경우도 있고 따따블 나는 경우도 있고 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안 쳐다보면 안 팔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즉 주식 시장을 쳐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에 돈을 많이 이렇게 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단기적으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즉 이전에 이제 2200선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는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런 상황을 되게 기다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월 달이었죠. 그때 당시에 유럽발 위기가 막 이제 나와가지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저녁 때 제가 한밤의 멘토라는 그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도 하면서 그때 당시 유럽 위기를 내 인생 절호의 기회로 바꾸겠다. 네. 이런 식으로 회원분들한테 희망을 자꾸 드렸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 희망이 실현이 됐죠. 네. 벌써 이제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익이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2,0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네. 경기 우려에 대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네. 요번에 반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급락했던 업종, 이쪽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화학과 기계주들은 이제 서서히 상승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종목들이 많이 밀렸다가 이제 돌아서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멀었죠. 뭐 이제 10%, 20%밖에 안 올랐어요. 네. 고점에서 빠진 폭 대비해서는 10%, 20%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경기 민감주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가 지금 회복은 안 됐죠. 네. 그죠? 그렇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중간에서 중간쯤 올라갈 때까지도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어요. 뭐냐면 중간쯤 올라갈 때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 올라갈 때는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전체적인 시장은 아주 부담이 없다. 즉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좀 큰 시각, 제가 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2,000포인트가 부담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스페인하고 그리스가 이제 국채 발행에 또 성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또 넘겼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7, 8, 9 이제 9월 달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11월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어닝 시즌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7, 8, 9면은 유럽발 위기, 뭐 미국에서도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네. 7, 8, 9는 분명히 실적이 안 좋았을 거죠. 거죠. 네. 안 좋게 되면은 실제로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겠죠. 잠시 그렇죠. 예. 내려갔다가. 그때가 이제 주가가 저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직 10월 달까지는 시간은 있기 때문에 1차 상승은 나오겠지만 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연이어서 굉장히 호재 소식들만 접하고 있어서 좀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흥분이 수익이 많이 나서 흥분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미리 팔아서 열받아서 흥분하실 그쵸. 수도 있죠. 그거는 네.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저는 이제 돌아서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내가 옳은 판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손절매를 했는데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샀는데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항상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심리적으로 컨트롤 잘 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이제 혹시 주식을 미리 팔아놨는데 올랐다고 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내 종목만 안 올라가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지 마시고 네. 종목을 잘 점검하시고 과연 이 시장하고 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잘 판단을 하신다면 다시 이제 좋은 이제 단추를 다시 잘 끼워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전략 이제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제가 여기다 경기 민감주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형주 절반, 개별 종목 절반에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네. 개별 종목들도 좋고 대형주들도 좋습니다. 미리 좀 판단을 해서 사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 민감주들 뭐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된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경기 민감주 중에서 IT라든가 자동차도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네. 그쪽 업종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네. 그쪽 말고 그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던 뭐 화학이라든가 화학이 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 그리고 이제 조선, 네. 그리고 이제 증권 쪽까지도 네.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개별 종목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두 공략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종목들 보시면 한번 딱 땡긴 다음에 땡기는 거 보고 쫓아서 하면 쉬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 거 쉬는 동안 지수는 또 올라가거든가 지수 쉬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올라가던 종목이 이제 눌림목 과정이 나왔을 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뭐 이제 스킬이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수도
저는 2200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점검까지 잘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TV 한밤의 멘토 강의를 또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6일, 원래 이제 이 한밤의 멘토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4월 25일부터 그때 당시 시행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도 또 한 번 했었고, 요번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라고 이제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암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뭐 그런 거 많이 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살아가나 뭐 그런 것나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투자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을 매매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런 투자의 기준,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조차도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주식 투자의 기준은 어떤 이제 우리가 투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매매 타이밍에 대한 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좌 관리, 포트 관리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해서 대응을 이제 내 기준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네.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주식 투자는 돈이 없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왜냐하면은 돈이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나는 아직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는 아직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는 돈이 없을 때 이제 모의 투자가 가능하니까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면 네. 내가 실력이 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돈을 갖고 넣어도 내 돈이 이제 깨질 확률이 적은 거죠. 오히려 벌 확률이 높은 건데, 네. 처음부터 이제 목돈을 넣어야지 이제 주식 투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때부터 배운다.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퇴직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전업 투자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퇴직하시고 나서 배우시면은 늦습니다. 네. 주식은 지금 이 시간부터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내 투자의 기준을 계속 세우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또 경험을 쌓아야지 투자의 기준도 세워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경험 자체가 내 투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자, 네. 오늘 제가 이제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리듬을 탄다고 이제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혜선 씨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슬럼프라고 그러잖아요. 네. 슬럼프를 겪으신 적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그래요? 많죠. 지금도 저는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여러 면에서 네. 슬럼프를 겪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슬럼프를 겪게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가도 잘 안 됐을 때 이제 슬럼프가 된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 이제 그런 맞습니다. 슬럼프도 있는 거고, 이 슬럼프라는 건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나를 압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슬럼프를 슬럼프 자체로 받아들여 가지고 망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주식시장에서 망가지면은 정말로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럼프를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슬럼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계좌 손실이 되겠죠. 계좌가 계속 손실이 나고 가장 있으면 중요하죠. 그렇죠. 내 네.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자신도 없고 막 이렇게 주식 투자 하더라도 뭐 이제 점점 더 어떤 종목을 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손실이 나고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시간 손실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력 손실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서 시세를 보는데 네.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몸도 망가지고 뭐 이렇게 체력 손실도 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돈이라도 벌면은 괜찮은데 계좌 손실되고 시간 손실되고 체력 손실되면 최악의 이제 슬럼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게다가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한테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오는 겁니다. 네. 슬럼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맞습니다.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슬럼프를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겨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좋습니다. 그 슬럼프는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나는 슬럼프를 겪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흐름을 알거든요.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종목이 잘 맞아서 잘 가다가도 어떤 때는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럴 때는 알아서 뭐 이제 매매를 좀 자제한다든가 네.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슬럼프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앞에다 썼던 리듬을 타는 겁니다. 네. 즉 주식 이제 생체 리듬처럼 주식 계좌의 리듬, 내가 주식을 잘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한 리듬, 그리고 이거 끊고 다시 한다든가 이런 리듬을 내가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제 잘 되고 안 되는 게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네. 그냥 단지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어요. 보통 계좌 수익률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간에 쉬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제가 리듬이라고 이제 표현을 여기다 했는데요. 네. 수익이 이어지려면 리듬을 잘 타야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리듬을 이제 몇 개로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리듬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리듬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급 리듬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물이 들어와야지 배가 앞으로 바다에 나갈 수가 있고 이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즉 지금 시장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막 돈을 막 이렇게 쏟아붓는 상황, 네. 물이 막 엄청 들어오고 있는 네,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급 수급 리듬. 우리가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은 사지만 계속 팔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7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이 밑에서 받치지만 외국인들 계속 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물이 막 나가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물이 없을 때는 배가 나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 상황. 네.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네. 즉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게 됐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리듬을 타려면 전체적인 시장의 리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는지, 아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피해서 돈을 지금 흡수를 하는지 아니면 돈을 푸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즉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리듬도 우리가 잘 봐야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매매 리듬. 매매에 대한 리듬입니다. 네. 자, 추세 매매를 활용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추세라는 거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나가려는 성질입니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매매에 대한 내가 리듬을 타려면 우리가 한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10,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000원에서 이제 올라가다 중간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10,000원에 샀다가 12,000원 갔다가 다시 11,000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분명히
돌파하는 봐야 되는데 네. 그냥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 대한 리듬이 필요한 겁니다. 즉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리는 과정을 내가 겪게 되면은 내가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먹었다가 토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리듬을 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올라와 주게 되면 내가 이 종목이 지금처럼 이제 만약에 경기 민감주들이 여기서부터 해서 크게 올라간다.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네. 이 리듬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들이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으면은 밀릴 때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심팩이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추천했을 때 눌림목 과정에서 이제 추천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네. 바닥권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즉 여기 보시면은 1차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추천을 한 거였거든요. 네. 매매 리듬을 타는 거죠. 리듬을 이때 못 샀어도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나올 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노림수라는 거죠. 제가 노림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노림수를 갖고 있게 되면은 매매에 대한 리듬을 탈 수 있고 그러면은 슬럼프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이렇게 올라올 때 쫓아 샀다가 여기서 샀다가 며칠 동안 쉬니까 아니다 싶어서 손절매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확 올라버리게 된다면 네. 내 매매 자체가 내가 슬럼프에 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리듬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팔고 나는데 이렇게 올라버리게 되면 네.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활용을 해서 매매에 대한 리듬을 잘 타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계좌에 계좌, 대한 네. 리듬입니다. 계좌. 가장 중요한 리듬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적당히 먹었으면 팔아야 돼요. 네. 그 워렌 버핏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수익이 나면은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주가의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10%를 원했으면 10% 남고 팔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어느 정도 한 10% 먹었다고 이제 팔았는데 네. 그 다음에 30% 더 올라갈 때 그러면 그건 정말 배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팔고 나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 사서 또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계좌의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네. 만약에 10% 남고 팔았는데 30% 더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만약에 10%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 네. 그러면 그때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거는 네.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리듬을 타려면 적당한 수익 실현은 필수입니다. 네. 즉 계좌가 계속 불어나고 있으면은 내가 좀 덜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덜 먹어도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 계좌가 이제 손실이 났을 때는 아주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계좌에 대한 리듬을 타려면 이 계좌도 이제 계좌를 운영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면서 내 계좌 잔고를 뭐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매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 네.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계좌의 수익률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그 수익률 자체가 리듬을 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리듬을 타면서 올라가면은 가장 뭐 좋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계좌에 대한 리듬이 이렇게 나온다면 약간 벌고 확 깨지고 벌고 확 깨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분명히 적당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수급에 대한 리듬, 즉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배를 띄운다던가 매매에 대한 리듬 이런 거를 잘 타신다면 네. 계좌에 대한 리듬도 분명히 잘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를 꼭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잘 될 때 위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좋았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계좌가 좀 확 올라오니까 기분이 약간 좀 좋으시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전 그때를 생각을 못 하고 잊어버리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뭐 한 달만 지나게 되면은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금세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린다고 네.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금방 까먹거든요. 네, 언제 맞습니다. 그랬냐는 듯이 계좌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아무것도 아닌 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주식 투자는 항상 이제 그 필요악을 몰고 옵니다.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성공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은 내가 자만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이제 항상 이제 겪게 됩니다. 네, 투자를 좀 더 해볼까? 아니면 그렇죠. 좀 더 맞습니다. 갖고 있어 볼까? 뭐. 예. 네. 그 자만에 빠진다는 거는 내가 그 주식을 제가 성공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돈을 이제 뭐 어디에 있을까만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나태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실제로 이제 투자할 때 제대로 이제 이전처럼 정말 그 이전에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절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도 연구하고 준비해서 막 하고 하다가 네. 내가 딱 성공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충 네. 사고 팔고 하지 네.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절호의 이제 내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 와도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 방치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벌었던 거를 쉽게 날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됩니다. 즉 주식 투자는 잘 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즉 계좌가 우선이라고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상당히 세세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손실 보고 절대 안 팔아. 난 이전까지도 내 주식 투자 말고도 이전에 사업할 때도 난 아주 잘했어. 이 주식 투자도 난 당연히 무조건 성공이야. 네. 절대 안 팔아.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 올라올 때까지 안 팔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딱 올라오면은 상가격에서 막 1, 2% 올라가면 바로 팔고 또 몇 개월 기다렸다가 네. 또 그냥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네. 또 딴 종목 사서 물려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나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올라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사놨기 때문에 네. 밀려서라도 이제 올라온 건데, 만약에 안 좋은 종목을 샀다면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네.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좌를 운영을 하실 때 상당히 이제 계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하셔야 돼요. 네. 내 자존심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종목을 샀다가 손실을 어떤 걸 무지 종목 연구해가지고 이 종목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가고 어떤 수급 보고 차트 보고 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 분명히 될 거야 해가지고 풀로 네. 샀는데 그 종목이 안 올라가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전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잘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기 확신이 때문에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종목을 못 팔다가 내가 모르는 내용 때문에 더 빠지는데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다가 계속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집입니다.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아는데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계좌만 안 깨지면 돼요. 계좌만 잘 지키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에 대한 그 리듬, 계좌 리듬을 잘 타서 계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기준, 리듬을 타는 거, 그리고 이제 잘 될 때 내 계좌를 잘 지킨다, 이런 거를 잘 하시면 투자에서 분명히 좋은 투자의 기준을 세우고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국내외 시장 점검에 이어서 저희 한밤의 멘토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다시 찾아올게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ed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입니다. 자,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60대 투자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투자자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은 SNU입니다. 삼성과 관련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9월 초에 샀는데 그 후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그럼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U 매수하셨다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7,400원이요. 7,400원의 비중은요? 30% 정도 돼요. 네, 오늘 궁금한 점이요. 저희 이성대 전문가님께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을 7,400원에 매수하셨었나요? 네.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얼마 되셨다고 그랬죠? 얼마 안 됐어요. 한 아, 9월 얼마 안 초에 됐는데? 샀는데 7,500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아. 안 올라가더라고요. 7,400원에 샀는데 이제 7,500원에 바로 빨리 안 올라가서 네. 파시려고 했는데 확 밀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치신 네. 거군요. 예, 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혹시 들고 계세요? 많죠. 구모석이도 있고요. 아, 오시아도 있고. 예. 다른 종목은 테크노스니까요? 사시고 나서 많이 밀렸나요? 아니면은 이익 구간에 있나요? 아이고, 손해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러면 남은 현금으로 이 종목 구모석이는- 샀는데 더 밀린 건가요? 예. 아,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예. 그죠? 오늘은 이제 구모석이를 네, 14만 400원에 샀는데 네. 오늘 좀 팔았어요. 손해보고. 아, 손실 보고. 그래도 네. 구모석유가 그보다 최근에 이제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두 가지 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U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작년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작년도에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버티다가 오르다가 그 이후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 밀린 상황이거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0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해서 계속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좋아야지 올라가는데 요번 2분기까지도 계속 적자가 계속 되고 있어요. 회사는 좋은 건가요? 회사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회사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는 있어도 뭐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나오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는 약간 좀 힘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밀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요번 3분기까지도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은 10월 달 가면 발표를 하는데 이제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재차 다시 또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지금은 일단 좀 기다리시는데 네. 요번에 이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네. 6,600원대 6,600원대를 빨리 돌파를 해줘야 돼요, 위로. 네. 최근 저점 라인대가 이제 6,600원이었거든요. 네. 요 6,6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6,600원 라인대 돌파를 못하게 되면 재차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요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6,600원대를 빨리 돌파해 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7,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6,600원 돌파하게 되면은 7,500원까지 기다리시고요. 예. 6,600원대 돌파를 못하면 손절매를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호석유도 잠깐 봐드릴게요. 금호석유 다 파셨어요? 아니요, 여기 한 100주 정도 받았어요. 아 100주? 예. 예. 4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금호석이 오늘 12만 9천 원. 네, 상당히 좀 12만 많이 9천 원에 이제 최근 팔았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11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거의 13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여기 2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좋아질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신 가격 14만 원이죠. 네. 14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나머지 거는 좀 기다렸다가 보고 14만 근처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네, 전략 잘 세우시고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저희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메디포스트인데요. 매수가가 10만 6,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상승할 수 있을까요? 매도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메디포스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10만 6,800원에 20%. 네. 비중 우리가 이제 이런 개별 종목들 살 때 20%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네.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최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 빨간색 선 기준으로 해서 네. 요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실적이 안 좋거나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기업들. 네. 빨간색 선 위에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정배열로 얘기를 하니까 네.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상승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아주 긍정적이긴 한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해서는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차트 모양 자체가 소기명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지금 기술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 지금 현재 10만 원 라인 때 최근 저점 라인 때 했던 10만 원 라인 때는 최근 돌파를 못했던 8월, 6월 달, 7월 달, 8월까지도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이번에 돌파하고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시고 나서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 재차 다시 올라올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의 그 다음 이제 목표치는 정고점이 1차적입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네. 큰 그림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네. 아마도 정고점 돌파 시도하기까지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네. 정고점이 11만 8천 원입니다. 12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손절가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로는 위로 이제 12만 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손절가가 10만 원이고요. 목표가 12만 원의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휠라코리아입니다. 매수가가 7만 1,30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전문가님 역시 네. 이것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휠라코리아 7만 1,300원에 20%. 네. 자,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상장이 작년 2010년도였죠. 2010년도에 상장을 했었고,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상장하기 전에 좀 미리 좀 사놓고 싶어서 네. 봤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주가는 그렇게 크게 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네. 뭐 우수하게 이제 뭐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의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글로벌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고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동사의 종목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저점 라인 때는 즉 6만 5천 원대는 이제 강력한 좀 지지선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저점 라인 때였던 7만 원대를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6만 9천 최근 저점 라인 때 6만 9,500원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 라인 때는 크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네. 밀려봐야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밀린다고 저는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손절 가격을 잡는다면 65,000원으로 제가 손절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밀렸다 올라오게 되면 크게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8만 원 정도까지도 위로 가능하니까 네.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에 이어서 저희 금호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46,79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요. 회사 매출 순이익이 궁금하고요. 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도 같이 알려달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출 네.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네. 이번 2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네. 매출액이 1,1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이 종목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즉 네. 실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이전 모습을 본다면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지금 2만 원대까지 빠져가지고 여기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올라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미지수거든요. 즉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이 부분이 크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종목을 46,790원이면 거의 뭐 이제 고점 2010년도쯤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네. 기다리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미련이 많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투자의 기준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익을 난 거에 대한 이제 매도하는 투자 기준도 있지만 우리가 손절매에 대한 투자 기준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종목이 암만 좋더라도 누가 암만 잘하는 사람이 추천을 했더라도 잘하는 지인이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0% 안쪽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마도 이때 빠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팔 걸 하고 무지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내용적으로는 제가 지금 바로 종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검토하기는 힘든데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회사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연구를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내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전과 같은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올라올 때 오히려 매도 관점에서 노려봐야 됩니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이전 고점 라인 때, 이전 고점이라고 하면은 올해 초에 고점 라인 때인데요. 네. 그때 당시 고점이 3만 원대 가까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는 있지만 네.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시고 1차적으로 저는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 3만 원 정도 목표로 해서 올라오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교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전기에 이어서 저희 대하 T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785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전망과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알려달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가 밀렸는데요. 네. 지금 1,785원이면은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쫓아 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 장중에 1,900원까지도 올라왔다가 확 밀린 상황이라서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점 라인 때는 깨지지 않아서 일단 다행입니다. 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면 1,750원 라인 때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750원 라인 때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1,75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손절을 짧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손절을 하고 다시 싸게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50원 라인 때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고 다시 밑에서 좀 보는 전략을 1,7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테마주죠. 네. 저 테마주는 잘 매매를 하지는 않는데 이런 종목들의 목표가는 보통 이제 상당히 좀 선정하기가 힘든데요. 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1,750원대고 저점 라인대가 1,300원이었기 때문에 1,300원에서 1,750원까지 한 450원 정도 1차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올라올 때는 똑같은 크기의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00원대부터 한 2,100원대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목표가는 2,100원으로 잡으시고요. 네. 손절가는 1,7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네페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매수가가 17,4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역시 전망과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네페스 최근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 네. 3분기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주가상으로는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갈 만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종목은 오히려 지금 한 7거래일 동안 밀리고 부진하네요. 있는 네. 밀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좀 좋지는 않은데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적을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처럼 지수가 막 급등락을 하게 되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안 올라가? 이러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이런 지수랑 같이 연관이 안 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수를 보지 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즉 3분기 실적이 좋다. 그렇게 되면은 10월달 3분기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 일단 가져가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전 저점 라인 때 가격대가 16,500원대인데요. 네. 16,500원대 손절 라인 놓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1만 500원이고요. 비중이 50%인데요. 역시 목표가와 손절가가 알고 싶다고 문의해 주셨나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21만 500원. 500원이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언제 사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며칠 전에 양적 완화 정책 발표할 때 그날 사신 건지 네. 아니면 이전에 샀다가 물린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편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상황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재차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22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네. 22만 원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22만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으로 놓고 지금은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22만 원에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을 끝으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종목 저희 상담해드리지는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전체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맞춰서 종목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주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종목 둘 다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 저점에서 공략하는 건 크게 부담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리 많이 빠졌던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증권업종 그리고 이제 정유업종까지도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종목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종목들도 지금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개별 종목들 기관들이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지만 자세히 찾아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제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공략을 하시면 차트상으로 좀 모양 괜찮다 그러면 다 올라가니까요. 그런 종목들 잘 공략을 하시고 네. 지수는 전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니까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님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요.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또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참고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호텔신라, 2번 NHN, 3번 셀트리온, 4번 삼성전자.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혜선 씨,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알려주십시오. 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 가입부터 해주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클릭하신 후에 시청자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